꿈이 많다, 꿈만 꾸다 깬다라고 하는 건 대개는 자주 깬다는 뜻이에요. 네. 왜 깨는가를 찾아야 돼요. 많은 분이 네.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깨서 갈 수도 있어요. 꿈에는 그냥 잡스러운 일상생활적인 꿈이 있고요. 악몽이 있어요. 있죠. 네. 다르죠. 근데 많은 분이 악몽을 헛갈리는데 나쁜 꿈과 악몽은 달라요. 악몽은 뭐냐면요. 평균 몇 시간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하여 5시간, 6시간, 7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장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사망률, 우울증까지 이런 중요 지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몇 시간 잤던 사람들이 가장 그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조 벨기에 손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세 번 만나고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안 만나잖아요. 아, 근데 어제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에 되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되게 금방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반가웠어요. 정말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백년의 아침입니다. 아, 맞습니다. 맞죠? 아, 그럼요. 네, 진짜 저희가 항상 건강 챌린지를 하는데 네네. 첫 화의 참여자분들보다 두 번째 화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세 번째는 더 네. 많을 것 더 같은 늘어나지 느낌이 들기 않을까. 때문에 오늘 보면서 꼭 이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선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 뭘 받을 수 있냐? 자, 바로 백년화편에서 제공하는 밥알, 찹쌀떡을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드셔보셨나요 혹시? 아, 전 먹어봤어요. 먹었고 지난번에 제가 또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나눴는데 네. 다들 맛있다고 브랜드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한번 꼭 이게 여러분 건강 위해서도 챌린지하는 거 좋지만 또 이제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맛있는 떡 먹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 정말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바닷가 가서 이제 쓰레기 주우러 갔는데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그때 잔뜩 들어가지고 다 한 번씩 이제 맛 보게 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잠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죠. 잠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실 삼성서울병원 수면장애 클리닉 주은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주은현입니다. 와, 교수님 사실 잠이라는 게 줄리아는 잠을 좀 잘 자요? 저는 그래도 잘 자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와서 놀랬던 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잠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잠 얼마 못 잤다 하는 네. 특히 저희 방송계에서는 네. 되게 약간 나 어제 새벽까지 했다 하면 다들 야, 열심히. 멋있다 하고 열심히 했다는 네.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8시간 안 자잖아요. 네. 저는 사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제가 7시간 잤어요. 네. 약간 지금 지난주보다 별로죠. 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로 저는 8시간 제대로 안 자면 몸으로 바로 느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8시간 자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스케줄 때문에 네. 아마도 많은 사람 비슷할 거예요. 이게 자고 싶어도 자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럴 건데 기자님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수면 부족을 그냥 기운을 깔고 주로 막 직장 생활 하잖아요. 제가 줄리안이 우리 말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이따가 일단 교수님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한번 교수님은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전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꼭 안과에서 라섹 수술하시는 분이 안경 쓰고 계셔서 혹시 그럼 왜 잠을 좀 왜냐면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잠에 예민하고 자주 깨고 잠들기 어렵고 이런 게 조금 성향이 있어요. 네. 제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어서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맞지만 네. 그 잠의 질이 썩 좋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건 그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졸리거나 집중이 떨어지거나 너무 피곤하다가 아니면 그 자기 본인의 잠에 그냥 만족하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하긴 저거 있잖아요.
담배 안 펴야지, 금연해야지라고 하면서 금연 생각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러 가게 되는 네, 그런 거 그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잠을 너무 잘 자려고 너무 애쓰는 분이 많고, 네. 뭐 요즘 너무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자는 법 이런 거 너무 많이 지키시면서 네. 그 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더 잠 못 자죠. 더 못 자기도 하고요. 잠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가끔씩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네. 더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벌써부터 내 믿음이 확 가고 뭔가 되게 우리한테 압박 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잠을 걱정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제가 이게 뭔가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가 됐는데 네. 오늘 교수님을 만나뵌 이후로는 네. 저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독여 주시는 교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벌써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혹시 약간 좀 팟캐스트라거나 이런 거 해서 사람들 잠들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 침대 속에서 이 목소리 들으면 꿈속에서 확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목소리를 덜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간에 알려져 있는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네네. 속설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OX 퀴즈 시간을 좀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오늘도 그 첫 번째 OX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좋아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네네. 평일에 사실 잠을 잘 못 자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4시간 반만 잤어요. 4시간 반만 자고 나머지를 다 생활하고 저는 뿌듯하게 생각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꼰대. 나 열심히 산다. 나 열심히 이렇게 산다. 하면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잤죠. 이게 옳다 그르다. 정말 중요해요. 마치 약간 예금처럼 네. 내가 이번에 4,000원만 썼으니까 주말에 10,000원 써야지? 약간 네.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요. 개념이죠. 자, 평소에 못 잔 거 주말에 몰아자면 괜찮다 하면 O, 나쁘다 하면 X. 자, 교수님의 선택은 네. 괜찮다? 괜찮다는데 단서가 있어요. 네. 단서. 단서. 오, 오케이. 저는 X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이거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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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가 뭐냐면요. 주중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은 많아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그쵸. 그러면 주말에라도 그거를 보충하고자 하는 건 기본적인 어떤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고 또 필요합니다만 단서가 있는 게 네. 취침 시간은 같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주중에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출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중 내내 5시간 자는 거예요. 근데 주말이 됐습니다. 네. 난 잠을 더 길게 자고 싶어. 푹 자야지 하면서 몇 시에 자냐면 2시, 3시에 자요. 아하. 그리고 아침 10시, 11시까지 잡니다. 아하. 네. 그럼 8시간으로 수면 시간이 연장되긴 하나 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취침 시간은 12시로 동일하게 아. 예, 하면은 8시간을 자도 충분히 그게 컴펜세이트가 되는데요. 네. 보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면 시간대가 뒤로 밀리면은 효과도 없고 월요병에 시달려요.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자되 좀 더 길게 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제가 4시간만 잤어요. 월화수목 계속.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거의 5일 동안 4시간씩 부족했으니까 제가 자야 될 시간 솔직히 걔네가 많거든요. 한 거의 12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12시에 자서 한 20시간 자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잠이 안 오실 거예요. 그죠. 네, 잠이 그렇게 오지 않고 잘 수 있는 만큼 자는데 네. 왜냐하면 수면의 조절이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너무 오래 깨어 있으면 그만큼 잠을 자는 거죠. 아하. 아까 피곤하니까 잔다고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짧으면 잠에 대한 욕구가 올라간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생체 리듬이에요. 생체 리듬. 생체 리듬. 그래서 내가 상근직이고 밤에 자고 낮에 깨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침 시간대는 그렇게 길게 자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수면이 조절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대 근무자입니다. 네. 밤새 너무 피곤하고 네, 아침에 퇴근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네, 아침에 네, 자고 네. 싶어서 얼른 가 씻고 아침 8시부터 잤는데
4시간 만에 그냥 깨요. 왜? 생체 리듬이 맞지 않아서. 생체 리듬이 그래서 깨져 있어서. 쌓여있는 수면 욕구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면은 취하지 못하고 일어나시니 네. 교대 근무자가 힘들죠. 짧게는 하나만 더 궁금한데 빨리 귀찮은 거 괜찮아요? 빠르게 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12시 전에 조금 취침 더 시간 일찍. 앞으로 네, 당겨서 앞당겨서. 1시간 정도의 유두리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확 당겨서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생체 리듬이 어긋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요? 며칠 동안 잠 못 자가지고 오늘 7시간 자야 되는데 네. 11시에 깨가지고 잠 못 잤어요. 진짜 그게 리듬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댓글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교대 근무자다. 그 언제는 밤에 주무셔야 되고 언제는 낮에 주무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 바람직한 수면 습관이 있을까요? 교대 근무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저희 우리나라는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고 네.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 근무, 낮 근무 그 다음에는 오후 근무, 밤 근무, 휴무 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사실은 먼저 고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우선은 이 교대 근무자는 근무 끝난 다음에 본인의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를 잠으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 되게 많아서 네. 뭐 집안일도 챙겨야 되고 당연하죠. 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도 바쁘죠. 챙겨야 되고 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교대 근무자는 그 불편함에 따라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대 근무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네. 되는군요.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런 네.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그걸 되게 아마도 많은 전략 같은 걸 세우고 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벌써 한 질문 가지고 이렇게 또 꼬리 질문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질문할 때마다 너무 유익한 얘기 하시기 네. 때문에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질문 그럼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편이거든요. 푹 자기 위해서 빛을 차단하는 안대라거나 뭐 암막 커튼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궁금한 건 저는 진짜로 뱀파이어처럼 잡니다. 왜냐면 저는 이 가끔씩 이제 좀 새벽에 끝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래요. 아침에 햇빛은 저 진짜 저를 깨게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진짜 나는 뱀파이어다 하고 암막 최대한 차단하고 자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괜찮다고 하는 왠지 사람도 있고 약간 걸리는 게 있네요. 그래요?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암막 커튼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걸 방해할 것 같아서 저는 왠지 조금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교수님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네. 집에 있는 안막 커튼 바꿀 필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처음에 잠에 들어갈 때 준비에 들어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은 안대던 귀마개건 뭐 네. 암막 커튼이건 다 필요하고요. 특히 사소한 빛이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필요한데 이거 다 해놓고 핸드폰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안막 커튼 다 했어. 근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빛이 계속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요. 수영원단 드실 때고. 그리고 아침까지 암막 커튼을 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기상시간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8시, 9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알람을 하고 커튼을 걷어서 아침 햇빛 노출되는 것은 그날 밤의 멜라토닌 분비에 매우 중요하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그 약간 햇살처럼 네. 점점점 밝아지는 시계를 하나 했는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그러니까요. 자, 근데 네. 너무 아니. 폭탄 당해가지고 지금 약간 그게 교수님의 특징이 있어. 예, 교수님 특징이 말투는 되게 부드러우신데 굉장히 날카롭고 단호하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딱 머리만 대면 진짜 1분도 안 돼서 잠을 잡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상태고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축복이다. 이 질문입니다. 자, 교수님 하나, 둘, 셋. 좋은 거예요? 축복이군요. 네. 머리만 대면 잠든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수면 잠복기 슬립 레이턴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타고나요. 갖고 타고나는 거예요. 네.
타고납니다. 아, 타고나는군요. 예, 가끔씩 타고나는 경향이 커요. 네. 그래서 남녀를 비교하면은 남자분이 조금 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약간 우리 이주호 기자님 댁은 바뀐 것 같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머리만 대면 자고요. 나이를 들수록 잠드는 게 어려워지긴 합니다만 네.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라서 이거는 축복은 맞는데 단서가 있어요. 또 단서가 있군요. 단서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전 이랬어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만 대면 잠에 빠져들어요라고 하는 건 네. 질병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두 번째는 기면병이나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 즉 수면 질환이 있으면 또 머리만 대면 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잠드는 게 짧으면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얼마 만에 드세요, 줄리아는? 아, 근데 저는 요새 약간 누우면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막 계속 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게 팟캐스트를 딱 들으면서 잠자는데 요새 그거는 정말로 5분 만에 잘 때가 많아요, 요새.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자고 있습니다. 뭔가 잠깐 듣고 다른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비워두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잠깐 할까요? 네네. 네, ASMR 네. 혹은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거의 개념이 뭐냐면요. 노이즈를 노이즈로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데서는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주파수가 같은 음향을 들으면 네. 잠드는 도움이 된다가 원래 ASMR 화이트 노이즈의 원래 뜻인데 이게 좀 변형돼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잠들기 어려우면 음악을 틀어요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우리 이 기자님도 잠려고 누우면 잡념이 많이 생겨요. 네. 우리 줄리안도 마찬가지시죠. 그 잡념을 정말 관계없는 얘기로 소음이 소음을 잡는 거예요. 머릿속의 소음을. 네. 그래서 도움은 충분히 돼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빛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스마트폰이건 랩탑이건 엎어놓고. 네. TV를 끼고 잠든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조명 쫙 오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앞으로는 뭐가 위다 커튼 하나 더 달아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 계속 그렇진 들게 않습니다. 되는데, 참. 네, 조금 그쵸. 바꾸시면 훨씬 좋아지고요. 예, 아까 눈만 감고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것 같아요. 자는 네네. 거고요. 그게 얕은 잠이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 정도로 충분히 피로 풀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진 마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가 가끔 가다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으면은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5시간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잠을 잔 건가 안 잔 건가 헷갈리긴 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는 그러니까 선잠을 잔 거다. 아하. 4시간 동안 선잠 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선잠 자다가 한번 푹잠 자면 네. 내가 얼마나 선잠 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많이 궁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자다가 깨긴 하잖아요. 네. 깰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꿈 때문에 깼다거나 아니면 또 뭐 화장실 가려서 깼다거나 네. 등등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깼다면 이거는 검사 받는 게 좋다, 안 좋다 궁금합니다. 그거 할까요, 이거? 자, 네. 그러면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 이것도 동그라미군요. 네, 네네. 맞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검사를 받는 이유는요. 네. 수면다원 검사라는 것은 네. 수면의 품질을 보는 검사예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의 분포라든가 양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왜 깨는지를 보기 때문에요. 꿈이 많다, 꿈만 꾸다 깬다라고 하는 건 대개는 자주 깬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왜 깨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줄리안 말씀하신 화장실 가느라 깬다. 네. 남자분들 50세 전에는 웬만하면 잘 안 깨요. 예.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화장실을 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예, 깊은 잠이건 얕은 잠이건 남자분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원래 50 전엔 루틴이에요. 다 그러신데 깨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비뇨기과를 갑니다. 그렇죠. 50세 이자는 보통 그래요. 네. 아,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데 가면 뭐 특별히 문제 없다. 약 좀 먹어볼까요? 네. 약 조금 먹어요?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주니까 계속 드시는 분 되게 많은데 네네네. 어느 순간 야뇨가 하룻밤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갔다가 도로 잠드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30분,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수면 장애가 되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 반드시 시행하여 왜 깨는가를 찾아야 돼요. 많은 분이 가고 싶어서 깨요. 네.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깨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될 수도 깨서 있다고요? 갈 수도 그거 헛갈려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 왜 깨는가를 찾는 수면다운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깼는데 너무 마려워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깨서 마렵구나라고 느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취침 전 3시간 동안은 물 섭취를 금지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네. 막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물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잠자기 자기 전에. 전에. 네. 근데 저는 목 되게 마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마시긴 한데 안 마시는 게 그럼 좋을까요, 정말로? 줄리안 중간에 자다가 목 말라서 깨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 근데 잠자기 언제 전에. 목이 잠들기 전에 네네네. 그럼 음식을 좀 짜게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3시간 짜게 전에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숙면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그걸 네. 먼저 해보고 난 3시간 금식 다 했어. 물도 네. 안 드셨는데 네.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깨는 거예요. 아. 예, 자주 깨는 거라서 그 검사해야 되고요. 꿈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네. 꿈에는 그냥 잡스러운 일상생활적인 꿈이 있고요. 악몽이 악몽이 있어요. 있죠. 네. 다르죠. 네, 많은 분이 악몽을 헛갈리는데 나쁜 꿈과 악몽은 달라요. 악몽은 뭐냐면요. 자다가 그런 어떤 힘들고 무섭거나 뭐 기분 나쁜 꿈으로 깨는 거예요. 네. 깨면서 심장 박동이 막 올라가고 예, 예. 식은땀이 날 예. 수도 있고 예. 이것은 자율신경계 항진을 동반하는 악몽 나이트메어고요. 네. 나이트메어. 그거 말고 아침에 일어났어. 어젯밤에 너무 기분 나쁜 꿈을 꿨어. 죽은 사람 누가 보였어. 네. 기분 안 좋아? 이건 그냥 bad dream, 나쁜 꿈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나쁜 꿈은 대개는 스트레스 관련된 게 많고 네. 악몽은 사실은 조금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검사하는 게 맞아요. 악몽은 질환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몽이라는 거는 신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꿈인 거네요? 네, 그걸로 깨야 돼요. 깨. 꿈의 내용으로 확 깨야 돼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저 버리고 이제 이사 가는 꿈을 꿔갖고 깬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악몽을 쓸 수도 있고 bad dream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깨야 되느냐까지.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네. 깨었으면 악몽을 쓸 수도 있다. 자면 배드드림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저 이것도 꼭 궁금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그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동수단에서 그냥 네. 이거라도 어떻게든 보충하자 해서 눈 감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도움 됩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중요하죠. 자, 도움 되면 O, 아니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도움된다. 도움된다. 지금까지 뭐든 도움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네. 네. 수면이 부족한 건지 수면의 질이 나쁜 건지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낮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눈 감고 계시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많은 환자들이 불면증 갖고 있는 분들은 낮잠 자면 잠 못 잘 거니까 안 잘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낮잠을 추천하는 스타일인데 이유는 우리가 제가 아까 생체 리듬이 있다 그랬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리듬이 활력이 올라가요. 점심 시간이 되면은 떨어지는 게 원래 리듬이고 오후에 다시 올라갔다가 잘 때 떨어지고 이게 원래 자기의 생체 리듬인데요. 기상하고 8시간 정도 지나면 즉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온다라는 건 네.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고 리듬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커피로 보충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네. 근데 커피는 12시간까지 감으로 야간 수면을 망치기 때문에 그쵸. 차라리 그때 여유가 된다면 낮잠 자는 걸 권고드리는데 단 꿈꾸면 안 돼요. 낮잠 자면서 꿈꾸면 안 돼요. 꿈꾸면 너무 푹 잤다는 건가요? 너무 길게 과하게 자서 그날 밤에 야간에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고요. 주로 막 20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딱 좋은 맞습니다. 낮잠. 꿈이 맞습니다. 나오면 네. 안 되는데 꿈 나오면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는 그냥
몸이 너무 처져요. sleep inertia라고 하는데 처져서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낮잠은 저는 자기를 권하고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네. 낮잠 잘 시간이 안 되죠. 여건이 안 밥 먹을 되니까. 시간도 제대로 안 네,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식곤증으로 커피 말고 10분 정도 눈 감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안 그래도 꿈을 꾸면 안 돼요라고 해서 꿈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조절을 하면은 꿈이 네. 오기 전까지 알람을 차라리 켜놓는 게 나아요. 2-30분 내에 알람을 해놓고요. 불면증 환자 걱정하는 것은 오후 4시, 5시 이럴 네. 때 잠은 안 되고 낮잠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면은 네, 네, 네. 2시 이전에 끝. 2시 이전에 오후 점심 2시 이전에 먹고 끝. 뭐 소화 조금 하고 1시에서 2시 네. 그때쯤 잠깐 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버티다 이 에너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썼던 에너지가 다 네. 고갈되고 나서 버티다 결국 잠드는 시간 그러니까 낮잠이라면서 잠드는 시간이 보면은 4시 5시 이러는데 이거 진짜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리듬도 깼군요. 네, 그러네. 생체 리듬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리듬을 잘 타야 건강합니다. 근데 요새 해외에서는 한국도 아마 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네. 막 거기서 아예 낮잠 잘 수 있게끔 따로 공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직원 친화적, 예, 건강 친화적인 회사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저희도 여기 삼프로 TV에서 앞에 잠깐 딱 여기 촬영 끝나고 할수 있어요. 네, 10분이라도 자, 그 줄리안 자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9호선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지나가는 길로 오시면 이것도 따로 어떻게 창문 열어가지고 보시게 합니까? 줄리안 이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와. 어떻게 제가 OX 퀴즈 통해서 정말 다양한 유익한 정보 많이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다음 타임으로 가면서 그렇죠. 조금 더 심의 있게 저희가 이거 들어갈 건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건강 챌린지를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시청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이제 저희가 심층 인터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이 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일 텐데요. 자, 먼저 앞서 저희가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계속 검증을 해봤는데 그 중에 교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잠에 수면의 시간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질이 나쁜 걸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질이 좋은 건강한 잠이라는 게 딱히 정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 건강한 잠은 사실 제가 조금 더 소개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 혹은 일반인들께서 푹 자고 싶어요. 숙면을 원해요. 네. 꿀잠을 자고 싶습니다. 라고 원해요. 그러면 어떤 잠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꿀잠이고 숙면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거예요. 한 번도 깨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 네. 두 번째, 꿈을 꾸면 큰일 나요. 그 동안에. 네. 세 번째는 그 잠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자야 돼요. 역시 이건 욕심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세 개를 다 원해요. 내가 10시에 자건 2시에 자건 그런 잠을 자야 나는 잘 자는 거고 그거 안 되니까 나는 못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꿀잠이니 숙면이 이런 말이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꿀잠이라는 말 없네요. 없어요. 없고요. good sleep 이건 그냥 레이맨 텀. 그러니까 일반인의 텀이지 이게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잠은 헬시한 슬립, 건강한 잠이 맞아요. 네. 그럼 건강한 잠의 3대 요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하는 요소. 네. 첫 번째, 네.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연령에 맞는. 이게 네,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네. 오. 두 번째,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 품질. 세 번째, 그 잠이 적절한 시간대여야 하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규칙적. 그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아구가 잘 맞고 돌아가야만 건강한 잠이고요. 결국 그 잠이 나의 미래에 정신 건강, 뇌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그 좀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연령대별로. 네. 그럼 연령에 맞는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대략? 예. 이에요? 보통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친다면 네네네. 7시간에서 9시간 평균. 7시간에서 평균. 9시간. 사실 이건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이게 불규칙하게 자고 주중 주말 달라서 네. 주중에는 미달이고요. 주말에는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균 값으로 합시다. 네. 평균값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엄격하면은 주중으로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7에서 9시간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범주라는 게 있지요. 네. 6시간, 5시간부터 11시간까지인데 6시간 정도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요. 9시간 정도는 자야 하는데 9시간, 10시간. 그다음에 미취학 학동은 정말 12시간까지도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총체적으로 수면이 부족하죠. 제가 듣기로는 진짜로 그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주로 그때 진짜 많이 자야 되는데 안 자잖아요 사실. 특히 그렇죠. 한국은 이제 네. 학원 가니 네. 뭐 등등 하면서 뭐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솔직히 이게 원래는 청소년 때는 되게 늦게 일어나는 게 맞다. 네. 근데 너무 학교 시간들 다 빠르다. 그러네. 문제 있다라고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미국은 뒤로 미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네. 이 친구들이 더 늦게 자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많습니다만 네. 어쨌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생들이요. 9시간을 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특성이 또 청소년이잖아요. 네. 야행성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몸에 더 대부분 그래도 한 30대 정도까지 가다가 다시 아침형으로 조금 바뀌시는데 네. 안 바뀌죠. 요새는 또 재택근무 많이 하시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수면이 짧아지고요. 중고생이 야간에 조금 자는 건 맞아요. 아침 일찍 학교 가니까. 네. 얘네들이 그냥 점심 시간도 자고 수업 시간도 자고 맞아요. 계속 그래서 잠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네. 24시간 동안 산재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젊은 친구들은 젊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시면 좀 힘들긴 하죠. 저희 아버지 때는 저한테 교육할 때 항상 사당오락이라는 말씀을 많이 무슨 하셨어요. 말이에요, 그게? 교수님은 아시죠? 알죠. 교수님은 난 곧- 네. 4시간 자면 그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오락. 그래서 그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로 이제 판정이 났지요. 그쵸, 예. 네네. 잠깐 그 이유를 얘기할까요? 네네. 예. 4시간 자면 왜 시험에 떨어지는가? 기억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기억이 단계. 오늘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보가 뇌에 들어가는 게 입력. 네. 입력되죠. 입력. 그게 자고 있는 동안 뇌 안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야 다음 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출력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장 단계인데 네. 그 저장이 충분한 수면을 잤을 때 깊은 수면에서 이루어져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잠과 함께. 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을 못 자면 그 잠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음 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전날 막 너무 급해서 네. 눈에 네. 막 발랐다고 얘기를 해요. 막 발라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시험을 보는데 긴가민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찍죠 결국은. 네. 한 50%의 확률이니까 네. 성적과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아. 차라리 잠을 푹 자고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만 조금 공부했더라도 그거를 기억하는 게 성적엔 더 도움이 돼요. 다음에 네.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 잠도 공부다라고 그러네. 말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네. 예, 잠도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야 될 만한 당위성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만 자면 안 되고 네. 공부와 함께 자야 하고.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부만 하고 잠 안 자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네, 들었을 청소년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요새는 너무 수면이 부족하고요. 네. 수면 시간이 평균 7시간 채우는 분이 전 줄리아 8시간은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어른 중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특히 사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6시간 채우기도 힘든 분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낮에 막 졸린데 커피로 때워서 또 각성을 하지만 밤에 또 못 자고 악순환이 거듭되죠. 근데 저는 진짜 커피를 끊고 그리고 진짜 이제 8시간 자려고 노력하니까 훨씬 너무 달라요. 내가 이게 행동할 때 전날은 방송할 때 특히나 되게 위트도 필요하고 솔직히 그때 그런 순발력 되게 그렇죠. 필요한데 네. 진짜 피곤한 채로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댓글창에 또 올라온 게 뭐냐면 그 우리 마인드허트님께서 50대 이상은 그럼 얼마나 자는 게 좋습니까? 중요하죠. 아까 네. 7에서 9시간은요. 만 65세까지는 똑같아요. 아, 그래요? 65세까지. 그럼 그 이상 똑같아요. 가면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은요. 7에서 8이에요. 7에서 8. 아, 크게 큰 차이 나지 없죠. 않네요. 네, 큰 차이 없고요. 검주가 5부터 10으로 조금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럼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무슨 소리야? 난 7시간 못 잔다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거 맞아요. 나이 드시면 잠이 중간에 깨지는 게 어쩌면 정상? 노화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인데요. 네. 그 대신 나이가 더 드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이 끊겨요. 조각잠이 되죠. 그러니까 야간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주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 먹으니 잠이 줄었다. 사실 근데 낮에 조금 졸고 점심 먹고 조금 졸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다가 조금 졸고 다 똑같아요. 네. 그거를 다 합치 24시간 동안 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잠이. 합하면 7시간은 돼요. 예, 그걸 썩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자는 건 맞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시니어라고 표현합시다. 이분들은 난 야간에만 생각하는 거야. 야간에 4시간 반밖에 못 잤어. 그것만 보는군요.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하면서 약물을 잘못 복용하면은 낮에 너무 처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수님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조곤조곤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진짜 잠에 대한 박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자.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잠이 부족하면 굉장히 몸이랑 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영향 주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우선은 아까 제가 수면 시간도 얘기했고 수면의 네. 퀄리티도 얘기했는데 네네. 우선 수면 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수면 시간이 되게 조사를 많이 하고 외국에 연구가 엄청 많아요. 네. 코호트라고 하는데 평균 몇 시간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하여 5시간, 6시간, 7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장혈관 질환, 네. 당뇨병, 비만, 네. 사망률, 우울증까지 이런 중요 지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아하, 네네. 그랬을 때 몇 시간 잤던 사람들이 가장 그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가, 좋은가? 네. 그게 7.5예요. 7.5시간이요. 7.5시간. 그래서 7에서 8, 9가 나온 겁니다. 근거 기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6시간 미만이면 네. 그 모든 질병, 심장혈관 질환, 네. 그게 스텐트 넣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울, 당뇨, 비만 이런 게 확 증가해요.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수면 시간이 긴 거보다 짧은 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사망률도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혹시요. 제가 그 잠을 적게 주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회식 자리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활동도 많고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잠 때문에 높아지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이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을 코베리어트라 공변수라고 하는데요. 통계 분석할 때는 그걸 다 넣고 제외하고 남은 값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거라서 그거를 제외하고도 제외하고도 그 요인을 다 배제하고도 어. 확실히 수면 시간만으로 짧은 수면 시간으로 그런 질병이 올라간다라는 게 제- 정설이에요. 이거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수면만 짧아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네. 그 변수를 다 제외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을 때 이게 딱 저거든요. 오히려 피곤하면 잠이 더 안 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더 피곤할 때 잠 더 안 온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그쵸? 너무 막 전날 잠 못 자고 밤새고 했는데 이제 밤이다 하고 침대 딱 가는데 동동동 별 생각 다 하고 잠 안 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막 진짜 고민이 되고 저 하는 그때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일부러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그려요. 그러니까 눈 감고 네, 이미지를 네. 하나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모두 거 지우겠다면서 이렇게 지우개질을 해요. 머릿속에서. 아, 어떻게든 잡으려고. 근데 양세고. 양세고 막 그래도 잠이 안 드는데 이런 건 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네. 뇌도 잠을 좀 자야 되고 네. 심신의 이완이 된다는 말을 하죠. 이환. 그게 이완, 릴렉세이션. 네네.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아까 줄리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으면 네네네. 뇌가 릴렉스가 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렵다.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과한 각성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각성 과한 상태. 각성 네, 상태. 그게 뇌가 예민해지면서 잠 못 자는 불면증의 하나의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깨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잠들기 전에 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약 먹는 것보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스트레칭 이런 말씀이겠죠? 스트레칭을 하던 명상을 하던 아하. 음악을 듣건 자기한테 맞는 걸로 어쨌든 나의 심신의 이완. 긴장을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딥 브리딩이라고 해서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거 말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데 정신적으로는 괜찮아도 잠 못 자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생체 리듬이 안 맞으면 그래요. 생체 리듬이 리듬 안 교대 맞으면. 근무자처럼. 네, 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야 잠자는 건 맞아요.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으면 또 잠이 안 와요. 아, 스트레스 같은 거 원인이 스트레스건 아니면 신체적인 활동량 자체. 활동량 자체. 활동량 자체가 너무 적어도 안 하고 너무 많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범주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역치를. 예.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제가 뛰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제가 한 그 6에서 8km 정도 뛰면은 잠이 잘 와요. 근데 12km 넘어가면 잠이 안 와. 아, 진짜로? 네. 키로수까지 네, 얘기하고요? 키로수로 저는 딱 그래서 오늘 내가 잠을 좀 자고 싶다 그러면은 네. 많이 안 뛰고 좀 적게 뛰고 아, 오늘은 내가 약간 에너지가 있어서 잠을 좀 덜 자도 나는 지금 좀 몸이 괜찮다 싶으면 좀 많이 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요. 예, 이 기자님이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충분한 신체 활동량을 보장을 항상 하고 네. 아까 정신적인 긴장감 때문에 잘 못 주무시니까 네. 취침 전 이완 습관을 들이시면 이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완 되게 중요하겠네. 이완. 근데 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잠을 내가 못 잔다. 나는 나의 바이오리듬 자체를 모르겠다 싶어서 약에 의존하는 건 어떤가요?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검사 받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네. 약을 먹을 순 있다고 봐요. 급성적으로 불면이 왔을 때 불면이라는 건 잠들기 어렵거나 네. 자주 깨거나 도로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해서 못 자거나 다 네. 불면이거든요. 급성기에는 먹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면은 꼭 검사도 검사지만 전문가한테 와서 내가 네. 뭐가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못 잔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아직까지 그 불면증 약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 중에서 너무 그거 먹다가 이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잠이 방해된다는 생각 저는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뭐 약간 멜라토닌 같은 거 섭취한다고 네. 영양제로 이제 드신 분이 있는데 네, 그건 네. 좀 더 괜찮나요? 멜라토닌이 원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잠들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거를 맞춰주는 목적이라면 도움이 되고요. 네. 의약품도 있고 이게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그러니까 건기식? 건기식과 조금 좀 또 달라요. 달라요? 하여튼 네. 첨가물 그냥 음식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기능식품이라고 합시다. 네. 예, 먹어도 무방, 안 먹어도 무방. 아하. 사실은 플라세보 이펙트겠죠. 그쵸, 제가 사실은- 먹었으니까. 네, 그거 먹고 잘 자요. 그럼 드세요. 그럼 드세요, 그죠? 네. 그러니. 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시차 적응에 효과가 네, 시차 적응.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으로 나온 멜라토닌은 사실은 나이가 65세, 70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는 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내재가.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주는 수면제로 나오긴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약이 듣는 사람은 65세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약발을 내려면 네. 수용체라는 게 필요해요. 리셉터. 근데 그거에 잘 맞아야 약발이 내거든요. 내 네, 안에서. 네. 나이 드시면 멜라토닌도 줄지만 리셉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아, 리셉터 자체가 떨어지는군요. 예, 퇴화가 돼서 약발이 안 들어요. 너무 슬프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지만 적절한 시간대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물론 그 이게 아직 벌써부터 지금 많이 했지만 네. 이 수명을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 네. 있다면 무엇인가? 뭐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네. 낮에 적절한 그 햇빛도 받아봐라. 네. 아침부터 햇빛 좀 잘 받아봐라. 커피 적당히 마셔라. 뭐 운동 적당히 해라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다 좋은 말씀이고요. 다 지키면 좋겠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네. 라고 한다면 저는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아까 제가 취침 시간 일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반드시 그거는 주중 주말을 일찍 가능하면 침상에 들어가는 네. 시간,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잠드는 시간과 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렇게 그거는 봤는데.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떤 아니고요? 날은 잠드는 게 10분 걸리고 어떤 날 네. 30분 걸리고 중간에 네. 깰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깰 수도 있죠. 네. 못 맞춰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그 8시간의 수면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8시간 수면의 기회 줍니다. 어떤 날은 7시간도 자고 7.5도 자고 7.8도 네. 자겠죠. 네. 네. 상관없어요. 다만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지 맙시다. 네. 아, 네, 저 요새 진짜로 핸드폰이랑 각방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요? 각방해요. 우와. 그게 한 2년 됐는데요. 네.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되게 오래된 핸드폰에다가 네. 팟캐스트 앱 같은 것만 깔고 음악만 들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딱 키고 이제 바로 두고 그리고 이제 타이머 맞춰가지고 30분 뒤에 이제 거시기 하거든요. 네. 밤 새도록 계속 소리 나오면 그거 그럼 안 맛있다고 되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진짜 각방하는 순간부터 잠의 질이 완전 향상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 규칙적으로 침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교수님 혹시 그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이랑 이런 분들한테 혹시 대신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냐면 와 어제도 갑자기 6시 20분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네. 다음 주 또 7시 20분이고 그 다음에 또 5시고 그 다음에 또 9시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 한 번 도와주세요 진짜. 그럼 6시에 기상 나오는 걸로 하고 네. 거꾸로 8시간을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될 수 없고 맞아요. 가끔씩 또 10시까지 촬영할 때도 있고 그렇죠. 11시까지 할 때도 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처음으로 하고 앞으로 절대 안 할 건데 네. 축구 방송 제가 뭐 하나 하고 왔거든요. 네. 3시에 잤습니다. 아 그치 또 야간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일주일 딱 깼어요. 네. 유럽 축구 시즌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보시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갑갑해요. 어떻게 다 지켜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원칙이 뭔지는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원칙이 뭔지를 알면은 원칙. 조금만 삐뚤어졌을 때 다시 여기로 가야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잠은 좋아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잠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니까요. 진짜로 오늘 밤 되게 이제 굉장히 잘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보다도 줄리아는 휴대폰과 각방 쓴다. 싸웠다. 내외하고 있다. 정말 아, 각방.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우리가 건강 챌린지를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해야죠.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강 챌린지를 직접 참여하셔서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분들을 또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우리 건강 챌린지 오늘 어떤 거 한 주 동안 해볼까요? 네. 우선 나만의 취침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루틴 만든다. 예, 루틴을 만드는 거. 루틴은 굉장히 중요해요. 낮에도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이 기자님이나 뭐 줄리안처럼 네네. 조금 예민하신 분들 네.
줄리아는 아니신가? 네, 어쨌든 저 완전 아니면입니다. 아니 잠에 예민한 건 성격과 조금 더 다르긴 합니다. 아, 그렇죠. 저 네, 되게 다르긴 둥글둥글해요. 합니다. 네. 그래서 혹은 너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긴장이 높으면 잠들기 어렵죠. 네. 예, 그런 분들한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네. 뇌의 각성도를 낮추는 긴장 이완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나만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충분히 이완된 상태로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칭, 아까 네. 반식욕이라는 얘기도 있고 반신욕 오케이 누가 좋아요. 책 읽는다도 책 얘기했고요. 읽는 것도 좋아요. 네. 뭐 스트레칭, 명상, 음악 듣기 다 좋아요. 네. 또 걱정 일기 쓰기 다 좋아요. 다만 조건 제가 네, 붙이네요. 네. 조건. 중요하죠. 잠들기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천장불 다 끕시다. 천장불 다 끄자. 천장불 다 끕시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너무 하얀 불 많이 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예 다 빼가지고 저녁 되면 되게 은은한 느낌 드는데 확실하게 그게 그 하얀 불이 있을 때보다 은은한 불이 있을 때 맞습니다. 잠의 질 좋아지는 거 근데 같아요. 은은한 불도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구죽죽한 그런 스탠드의 네. 이렇게 붉은색 빛은요 아무래도 이런 환한 하얀색이나 블루라이트보다는 나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요. 잠드는 거 멜라토닌 방해를 조금 안 해서 네. 중요한 거는 나의 눈높이보다는 낮게 불이 깔려야 돼요. 바닥으로 깔리는 불. 밑으로 바다. 가는 그런 스탠드 같은 건 괜찮겠군요. 내 머리 위로 내려가는 불은 내 눈을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취침 루틴을 할 때는 굉장히 낮은 책상이든 독립된 나만의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네. 나만의 어떤 릴렉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만의 잠들기 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명상도 좋고요. 명상할 때 뭐 잠깐 찍고 네. 잠깐 찍어 주시고 이렇게 명상 계속 하시면 되고. 내가 책 읽었다. 그렇죠. 라거나 네. 어. 반신욕까지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것 좀 그럴 것 같고요. 반신욕 어떻게 받지? 네, 그까지 좀 그럴 것 같고요. 반신욕 보내주시면 반드시 선정해 드립니다. 아니면 뭐 그 마스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그 정도만 네.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요가 매트만 찍는다거나 그런 그런 그렇죠. 거를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가 좀 은은한 조명 이런 네. 것도 찍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방법 말씀드릴게요. 총 3가지 루트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증해 주시고 그 밑에다가 해시태그로 100년의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 이걸 붙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밴드로는 100년의 아침 밴드에 가입한 이후에 챌린지 인증 가능하시고요. 혹시 밴드도 없다, 인스타그램도 없다 하면은 네. 문자 010-3898-232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선정되신 분들께서 저희가 100년 화편 밥알 찹쌀떡을 보내드리니까 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첫 번째 함께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가시면 네. 다음번에 저희가 드리죠.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2번 연속하신 분들을 네. 또 드리기 좀 그랬던 게 있었어. 격주로. 격주는 저희가 해야 격주는 저희가 네. 잘 하셨다면 저희 네. 한번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주랑 반신욕 제가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누가 이러한 방법으로 누가 논문 읽기라고 쓰셨는데요. 논문 읽기 어떻게 도움됩니까, 교수님? 예,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붉은 스탠드 아래서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아랍어로 된 아랍어로 책 된 책 읽으라고. 네, 맞습니다. 가끔씩 재밌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어로 들으면 정말 잠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100년의 아침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잠의 품질을 이룰 수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제 교수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장애클리닉 주은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100년의 아침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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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편.